74살이 되던 그 해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동네 은행에 들렀다. 연금을 찾으려던 나는 창구 직원의 당황한 표정과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녀가 몇 번의 전화를 주고받은 후 어색한 표정으로 돌아와 전한 말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다. 내 계좌가 동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시스템상으로는 내가 지난달에 사망 처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내가 죽었다고? 멀쩡히 서 있는 내가 말이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른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사실이었다. 주민등록증을 들고 민원창구에 선 나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는데 작년 12월 15일자로 사망신고가 접수되어 있었고 신고인은 내 큰아들 민수였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지난 겨울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일이 떠올랐는데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있던 며칠 동안 자식들이 수군거리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었다. 아버지 상태가 안 좋다는 말, 재산 정리를 미리 해놔야 한다는 말들이 내 무의식 속에서 맴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다. 집 서랍을 뒤지다가 발견한 것은 내 명의로 된 생명보험이었는데 언제 가입했는지도 모르는 3억 원짜리 보험이었다. 수익자는 당연히 자식들이었고 가입일은 내가 입원하기 불과 한 달 전이었다. 이때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집에 도착한 나는 곧바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다.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큰아들과 둘째 딸이 집으로 왔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이유를 말이다. 아들은 내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정말 위험했다고 의사 선생님도 준비를 하라고 했다고 변명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나는 생명보험 증권을 꺼내 보였다. 그 순간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둘째 딸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진실을 털어놓았다. 내가 의식불명 상태일 때 자식들은 의료진에게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예 사망신고를 미리 해두면 보험금도 빨리 받을 수 있고 상속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조언을 누군가에게 받았다는 것이었다. 더 파고들어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자식들은 나를 사망 처리한 후 내 계좌에서 돈을 빼내 자신들 명의로 옮겨놓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까지 위조해서 건물 2채를 처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치 내가 정말 죽은 것처럼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들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시지였다. 그는 친구들에게 아버지 드디어 돌아가셨어.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를 예정이야. 라는 문자를 보냈고 심지어 부고장까지 미리 만들어 놓았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나 성급한 판단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라는 것을 말이다. 사망신고를 취소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야 했는데 웃지 못할 일이었다. 살아있다는 진단서를 받으러 병원에 가다니 말이다. 은행 계좌는 모두 동결되었고 건강보험도 끊어져 있었으며 내 집에서 살면서도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동네 상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는 메시지가 뜨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나는 말 그대로 유령이 된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조용히 변호사를 찾아가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했고 나의 재산은 모두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기로 했다. 그리고 자식들이 내 계좌에서 무단으로 옮긴 돈과 위조 서류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고발 조치를 취했다. 생명보험 회사에도 사실을 알렸다.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자로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다는 점은 명백한 보험 사기였기 때문이다. 얼마 뒤 보험조사원이 자택을 방문했을 때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단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살아있는 나 자신을 보여주었다. 그 이상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다. 결국 자식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통의 편지를 남겼다. 너희들이 나를 죽었다고 신고했을 때 나는 정말로 죽었다. 너희들의 아버지로서 말이다. 재산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이제 걱정 없이 살아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기로 했으니 너희들은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바로 아버지를 말이다.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마음만은 오히려 편안했다. 더 이상 나눠줄 재산도 걱정할 상속도 없는 삶이 오히려 자유로웠다. 가끔 자식들이 전화를 걸어와 용서를 구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그들이 날 죽었다고 했을 때 나도 그 순간 아버지로서 끝났기 때문이다. 진짜 죽음은 심장이 멈출 때가 아니라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한 순간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것이 내가 자식들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다.